그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90%가 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 안 다녔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학원 안 보내면 되나? 이게 아니야. 자, 그냥 초등학교 때 안 보내고 중학교부터 학원 보내면 다 공부를 잘하나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어제 정승희 선생님의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강연을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인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인스타에 짧게 이제 후기를 썼는데 블로그에 길게 써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정승익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 책을 읽고 이거 내가 쓴 책인가? 근데 저도 정말 이거 읽고 물론 이제 내가 쓴 책인가 라고까지 생각하기에는 훨씬 저보다 수준이 높아서 어쨌든 근데 정말 너무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어제 강연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강연을 잘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저 늙지 않으려고 꿈이 있는데 저 이제 강연가로 정말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책을 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꿈이 점점 커지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어머니들. 그러니까 꿈이 애초에 이제 꿈이 없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하지? 뭘 잘할 수 있지? 모르니까 일단 저 동생이 저보고 유튜브를 해보라 그래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하다 보니 기회가 온 거예요. 책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책을 냈죠. 그래서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 어릴 적에 잊고 있었던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책을 내고 나니까 또 유튜브를 계속 뭐라 그러지? 나의 생각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이렇게 막 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더 일목요연하게 좀 더 영향력 있게 또 임팩트 있게 잘 말하는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강연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김미영 선생님 강연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내가 감동받아서 막 울고 웃고 하면서 정말 내 생각이 되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정말 제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도 정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강연을 통해서 그 받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강연가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있었는데 정승익 선생님 강연을 보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창옥님이나 이제 김미경님 같은 경우 정말 프로페셔널 강연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강연을 보면서도 정말 놀라고 하지만 정승익 선생님 강연은 뭐라 그러지? 정말 강연 정말 이렇게 잘 하시지만 다르게 잘하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거예요. 진심이 너무 느껴져. 그래서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각성이 되고. 물론 내용이 제가 당장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와닿고 그런 내용이었고 어쨌든 오늘 강연 후기를 영상으로 아예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왜냐면 제 구독자님들도 비슷한 우리는 같은 종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다 못 가시니까 제가 좀 강연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이제 진짜 공부, 가짜 공부 이런 책을 이제 곧 나온다고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 김용성님 이 책에서 보면은 진짜 공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업을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성인들 있죠. 물론 아이들도 포함하겠지만 어쨌든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걸 계속 배워나가는 그 즐거움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이런 공부를 평생 계속 해야 한다. 그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거든요. 그게 그 뜻이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공부에서 이 진짜 공부는 정말 딱 대입에 맞춘
이걸 위한 진짜 공부를 해야 한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90%의 아이들이 가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공부에서 첫 번째가 공부의 목적을 찾는다라고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데서 국제고, 이런 이제 공부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일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또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또 관찰하고 했는데 얘네들은 너네는 언제부터 학원을 다녔니?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특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한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왜 되게 어릴 때부터 정말 뭐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했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대요. 한 10%.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90%가 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 안 다녔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학원 안 보내면 되나? 이게 아니야. 자, 그냥 초등학교 때 안 보내고 중학교부터 학원 보내면 다 이게 공부를 잘하나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학원을 갔대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90%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특목고에서 또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최상위권이죠.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물어봤더니 정말 90%의 아이들 10의 9이 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강연 전체의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아이가 주체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체적인 삶을 엄마가 사세요.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강조 아무리 해도 뭐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지금 엄마들이 이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거는 좀 너무 힘든 것 같고 애를 좀 어떻게 좀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 그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들 진짜 본인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순서고요. 그게 더 쉬워요. 진짜 그게 더 쉬워요. 정말 쉬워요. 꼭 정말 해보세요. 여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선생님이 추천하신 제가 사실 예전에 읽었어요. 저 대학 때 읽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문예창작학과 나온 여자잖아요. 책을 그때는 이제 막 소설 이런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소설하고 뭐 에세이 이런 거 읽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읽은 것 같아 사실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어제 당장 읽었거든요. 한 반쯤 읽었어요. 근데 정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는 사실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는 고통이 아니야. 중학교 때 공부도 고통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 적당히 사교육으로 적당히 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등생 엄마가 만들 수 있어.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사교육이 만들 수 있어. 1등, 그러니까 A등급 만들 수 있대요. 뭐 3, 40%가 A등급이야. 이거는 학원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애 인생이 중학교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대입이잖아요. 대입.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좀 더 멀리 보면은 대입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면은 얘네들의 공부의 목적은 아니지만 목표는 대입이잖아요. 대입을 성공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표지 중학교 때 A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옆집 애보다 높은 레벨의 탑반 무슨 땡땡 학원 탑반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고등학생 때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는 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A 받고 우등생 되고 이거 관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때도 잘한 애가 그때까지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스스로 공부를 잘한 아이는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잘해. 걔는 사실 나중에 대학 가서도 잘해. 계속 잘해. 근데 계속 떠먹여주는 공부, 사교육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사교육으로 1등, 그러니까 A등급 받던 애는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할지 4, 5등급을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등급이 30%, 40%래요. 그럼 이 40%가
고등학교에 가서 4, 5등급이 40%래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내가 40%의 A인지 10%의 A인지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안 돼요. 보면 아는 거야. 등급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때 뒤통수를 안 맞고 진짜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되는 건 결국 뭐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건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도성. 이게 그냥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를 잘하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 다 주도성.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공간에서도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결국엔 살아남은 사람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를 나가서 만날 자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아내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고등학교 때 막 전교 1등하고 이런 애들은 압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주도성. 얘는 이 공부를 해야 될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시켜서 하는 공부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시켜서 하는 공부는 어차피 중하위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 가는 거는 사실은 공부 안 해도 간대요. 지금 학령기 인구가 너무 줄어서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의미 없는 사교육비를 왜 쓰느냐는 거예요. 왜 학원을 보내냐는 거지. 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라리 사교육을 안 시키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베이스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베이스, 아주 기본, 기초, 책 읽기, 영어 노출, 영어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어 노출. 그리고 엄마표 수학은 정말 기본. 얘네만 베이스만 해주고 습관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애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상위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스스로 끝까지 못해, 중하위권 가능한. 어차피 똑같아. 학원을 보낸 안 보낸 어차피 중하위권이야. 애 행복한 나와 행복한 추억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공부 가지고 안 싸우면은 그렇게 초등학교 차를 보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경험도 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애가 공부 이외에 다른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나 자기의 어떤 사명이라든가 소명이라 이런 걸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 똑같이 학원 다 보내고 어차피 중하위권인데 시켜서 하는 공부는 중하위권이라는 거야. 저 진짜 되게 각성이 됐어요. 아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억지로 시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자, 이제 유튜브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에 자기 실제 사연과 다른 걸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저는 진짜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정말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루틴화 시켜서 베이스만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정말 스스로 하면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이제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유튜브, 그러니까 스튜디오 샤인가? 서울대생들이 이제 유튜브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교복을 2벌을 샀대요. 그래서 밤에 입고 잤대. 하나는 잠옷으로. 왜냐하면 불편해야지 잠에서 잘 깨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만큼 공부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절실하고 그래야 그 정도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시켜서 하겠어요? 엄마가 시켜봐. 너 교복 2벌을 사자. 너 이제 아침에 불편해 잘 깨니까 이거 학대잖아, 학대. 물론 사교육 너무 많이 시키고 그 왜 스카이캐슬 이런 데 나오는 그 진짜 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러면 학대받아서 좋은 데 가면 뭐 할 것이며 또 학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못 가 대부분. 못 간대요. 시켜서 하는 공부는 중하위권이라고. 근데 이걸 왜 하냐고. 너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바로 주체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야. 본인이 주체적인 삶을 안 살면서 왜 애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하냐고. 본인은 맨날 유튜브 스마트폰 하면서 왜 애는 책을 읽으라고 하냐고.
예, 엄마가 진짜 자기 말 하시라고 이게 또 결론이 이렇게 자, 어쨌든 정말 주도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예,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진짜 공부가 바로 습관 이어서 그냥 한다. 이건데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루틴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루틴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 이거 공부에 한해서는 초등학교 때 정말 중요한 거는